내 직업은 삼류 아이돌 가수다. 아무리 열심히 춤추고 노래해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터지지 않았고, 가게 오픈 행사나 자선 공연 같은 무의미한 스케줄들 때문에 내 몸과 마음만 지쳐가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방 스케줄에 늦지 않기 위한 매니저의 과속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우리들의 차는 그만 전복되고 말았는데, 재수없게도 나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째서 나만. 그런데 나만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하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제외하고 부른 후속곡으로 멤버들이 대박을 치게 된 것이 아닌가. 멤버들은 내게 액땜을 네가 대신해줬다며 병문안을 와 떠들어댔지만 놀리는 것만 같았다. 셈이나 미칠 것 같았다. 얼른 회복해 합류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부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회사 관계자들에게 다 나았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합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뜰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뒤늦은 안무 연습을 하기 위해 멤버들이 라디오 스케줄이 있을 때 나는 댄서들과 늦은 새벽 급히 춤을 맞춰보게 되었다. 연습실에는 데뷔 때부터 봐오던 리더 댄서 오빠 1명과 처음 보는 남자 댄서 4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우리 멤버는 나를 포함해 4명, 내가 없이 무대를 선 사람들은 멤버 3명과 페어 안무를 위한 백댄서 3명. 다시 말해 내가 합류한 지금 필요한 댄서의 수는 4명이었다. 그런데 연습실에는 리더 오빠를 포함해 5명이 서 있다. 1명이 더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안무가 변경됐나? 내가 리더 오빠에게 물었다. 댄서분들 총 4명 아니에요? 댄서 오빠가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다. 맞는데? 하지만 연습실 거울에 비치는 댄서는 분명 5명이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리더 오빠의 뒤에 서 있는 댄서들 모두가 모자나 후드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5명 계신데. 리더 오빠가 고개를 젖히며 웃고는 말했다. 현지야, 너 아직 다 안 나은 거야 혹시? 우리에서 태어난 거 같은데? 자신의 가슴을 짚으며 하나, 다른 3명의 댄서를 가리키며 둘, 셋, 넷. 그리고 맨 오른쪽의 남자 1명은 가리키지 않았다. 내 맞잖아. 나는 거기서 저기 서 있는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묻지 못했다. 오빠의 말대로 무리에 퇴원한 것을 들키게 될까봐 겁이 나서였다. 하는 수 없이 춤 연습은 시작되었고, 나와 댄서 오빠들 4명이 동선과 합을 맞춰보는 동안에도 맨 끝에 서 있던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거울로 자꾸만 힐끔힐끔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안무를 수 없이 틀렸다. 리더 오빠에게 혼도 났지만 나는 자꾸만 그 남자에게로 가는 시선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한 곡을 마무리했을 때 그제야 맨 끝에 있던 남자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던 후드를 천천히 내렸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잿빛 얼굴에 칠흑 같은 검은 입술. 그 입술이 점점 벌어진다. 마치 날계란이 쪼개어지듯이 벌어지던 그 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는 나를 향해 말한다. 방해하지 말고 나가.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오는 남자를 거울로 마주한 순간 연습실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소속 사사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나는 다시 입원을 해야 했다. 결국 후속곡 활동은 함께하지 못했고, 나는 자연스레 기획사의 권유로 탈퇴 수순까지 밟게 되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며 환히 이리 소감을 발표하는 새 멤버들의 모습을 병실 TV로 바라보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를 망가뜨린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런데 그때였다. 안녕하십니까. 6시 뉴스 속보입니다. 걸그룹 구독 없인 못살아, 줄여서 구이나의 멤버들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해 3멤버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그 속보를 보자마자 그만 외마디 비명을 질러버렸다. 믿기지 않아 채널을 마구 돌려보았지만 모두 비슷한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그날 나를 구원해준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